테니스 엘보가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치료의 포인트가 틀려서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주사든 충격파든 아픈 부위에 치료만 해서는 100% 완벽하게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원인 부위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좋은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남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다시 아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장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네, 좋아요.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입니다. 3주 전부터 오른쪽 팔꿈치 바깥이 아파 의뢰드립니다. 증상으로는 왼손잡이를 당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심해지고 저림은 없습니다. 팔꿈치 바깥뼈, 돌출된 부분을 누르면 아픕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사실 이것만으로 정확하게 100%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있거든요. 저는 범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자 말씀하시는 것과 어디를 어떻게 만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환자분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주신 사연을 통해서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모든 통증에는 반드시 그 통증을 유발하는 범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범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추적하는 통증탐정 통닥진료실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의 범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일단은 동작 시에 아파하세요. 문손잡이를 당기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을 땐 괜찮고 특정 동작 시에 특정한 위치가 아프다라는 건 이제 염증성 통증의 특징이에요. 이 통증은 뭐냐면 어떤 근육, 동작을 수행하는 근육이 손상이 있고 그 손상된 근육이 뼈에 부착하는 부분을 자극해서 그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아픈 거죠. 테니스 엘보가 전형적인 염증성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위치가 있지만 거기를 자극하는 근육이 따로 있는 거죠.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를 아프다 하시고 여기를 잡아 당기는 근육이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동작 시 아프다, 염증성 통증, 그리고 특정한 부위를 짚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어떤 근육이 부는지를 찾으면 그 친구가 범인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우리 팔꿈치 뼈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이 빨간색, 파란색 보여주는 부분이 뼈에 근육이 부착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지도고요. 이 지도가 우리한테 범인을 알려줄 거예요. 자, 보시면 팔꿈치 뼈가 있고 이 빨간색 부분이 많이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소위 말하는 전완근들이 부착되는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통 환자분이 계시면 제가 이 뼈에서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눌러보죠. 이게 여기 아프니 여기 아프냐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꼼꼼하게 진찰을 해봐야 돼요. 어쨌든 지금 주신 단서와 일반적으로 가장 아프신 부위를 찾아보면 거기가 어디냐면 이 뼈 붙는 부분 중에 이렇게 근육을 붙여보면 이 부분 이 두 부분을 가장 많이 아파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손가락 편근이 붙는 자리, 이 손가락 근육, 그리고 이 손목을 까딱까딱 해주는 이 손목 근육이 붙는 자리예요. 그 두 근육이 보통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근육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근육은 회복 기전에 의해서 이렇게 막 뭉치게 되는데 그렇게 뭉쳐있는 것들이 잘 풀리지 않고 병적으로 단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짧아진 근육이 동작 시마다 뼈를 과하게 자극하게 되고 결국 염증을 형성하면서 아프게 되는 거죠. 그 근육, 그러니까 오늘의 범인은 바로 이 두 친구가 되겠어요. 이 근육, 손가락 편근하고 이 손목 까딱까딱 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근육이 단축되면서 이 손목 근육이 짧아지면서 이 위쪽 뼈를 잡아 당기게 되고 이 손가락 근육이 짧아지면서 위쪽 뼈를 잡아 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픈 거예요. 염증성 통증의 특징은 그 근육을 안 쓸 때는 안 아파요. 이 근육이 부풀어 오를 때 여기를 자극하게 돼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 범인을 치료해주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치료를 여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테니스 엘보가 잘 낫지 않는 이유가 치료의 포인트가 틀려서 그런 거죠. 아무리 좋은 주사든 충격파든 아픈 부위에 치료만 해서는 100% 완벽하게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원인 부위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다 좋은 약을 써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해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남아있는 한은 언제든지 다시 아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여기다 맞다가 고생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스테로이드를 맞았을 때는 여기에 손상이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다가 오셨을 때는 이미 손상이 심해져 있고 잘 낫지 않은 케이스도 너무 많은 거죠. 자, 주사든 충격파든 도수치료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치료의 방법보다는 치료의 위치예요. 원인 부위에 치료를 해줘야 그게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는 요 근육, 근복의 중심에 놓게 돼요. 근육이 뭉쳐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육이 뭉쳐있는 부분을 주사 치료를 통해서 풀어주고 회복을 시켜주면 근육이 회복되고 뼈를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사에는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횟수의 제한도 없이 반복 치료를 통해서 근육을 근본적으로 부드럽고 탄력 있게 회복시켜주면 낫는다는 거죠. 이게 테니스 엘보의 치료고 테니스 엘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테니스를 안 쳐도 테니스 엘보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테니스를 쳐서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로 테니스를 칠 때 잘 생기니까 테니스 엘보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사실. 자, 테니스를 칠 때 어떻게 쳐요? 팔꿈치를 축으로 이렇게 휘둘러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근육을 빡 쓰고 이렇게 휘두르게 돼요. 그러면 이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이쪽에 무게가 쏠리면서 확확 딸려가기 때문에 더 자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테니스 칠 때 엘보가 자주 오는 거고, 우리 테니스 선수들 사진 보면 이렇게 쳤을 때 이 근육들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어요. 그 근육에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을 할 때 엘보 통증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별명이 내측은 골프 엘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골프 치다가도 테니스 엘보가 잘 올 수 있고 테니스 치다가도 골프 엘보가 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명은 왜 엘보가 잘 오는지를 설명해주는 별명이 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동작들이 특히 일상생활에서 테니스 엘보로 주로 아프게 할 수 있는 동작은 간단하게 손에 힘을 줬을 때, 그러니까 이 전완근이 부풀어 오는 동작을 할 때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만 해도 아플 수가 있는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손상이 돼버리면 그런 일상생활의 단순한 반복 패턴으로 근육에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계속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테니스 엘보인지 아닌지 집에서 혼자 체크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테니스 엘보는 딱 여기 힘을 줬을 때 부풀어 오는 손가락 근육이 있고 그 끝부분, 여기서 딱 튀어나온 부분이 아픈 게 테니스 엘보고요. 그 다른 부위들은 또 다른 범인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첫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나요? 모든 통증에서 똑같은 건데, 통증은 우리 몸이 주는 신호예요. 그걸 하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통증을 주는 거예요. 더 손상이 오기 전에 그 동작을 못하게 하고 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주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프면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아파. 그렇다고 손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거나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위쪽 3분의 1 정도 지점에서 이렇게 손을 대고 손가락을 쫙 올려보면 올라오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딱딱 만져져요. 그러면 그 근육을 이렇게 지그시 마사지를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누르는 거랑 다르게 좀 시큰하니 시원하면서 아픈 느낌이 드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가 지금 근육이 뭉쳐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를 잘 마사지 해주면 돼요. 이렇게 마사지를 열심히 해보시고 똑같이 주먹을 져보세요. 잠깐이라도 좀 편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여기를 자꾸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본인이 제일 잘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만질 때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왜 우리 마사지 받을 때 막 거기 약간 조금만 더 옆에 그런 느낌 받잖아요. 남은 잘 모르는데 자기는 거기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를 마사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든가 뭔가 할 때 하기 전후로 그걸 해주면 확실히 좀 자극이 덜 올 거고, 이게 어렵고 못 하시겠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테니스 엘보라고 말하는 팔꿈치 바깥 통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테니스 엘보를 첫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정형외과를 환자분들이 먼저 떠올리시고 정형외과를 돌다가 안 나와서 통증학과로 오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 조금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이쪽 근육 위주로 원인 치료를 했으면 좀 더 수월하게 나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만성질환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하면 테니스 엘보를 고칠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서 첫 번째 주제로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저는 테니스 엘보 환자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병원이 테니스 엘보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지인 테니스 좋아하는 선출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엘보 통증 때문에 선수를 포기했고 또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는데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아픈 거 참고 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치료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랑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저랑 한 12~13번 정도 치료를 했어요. 이게 쉽게 뚝딱 낫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간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데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아프게 테니스를 잘 치고 있고요. 이 형이 그래서 자기랑 테니스 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쪽 테니스 클럽을 다 해결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렇게 테니스 엘보에 대해 알아봤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바깥쪽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그 부분 마사지 꼭 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거나 계속 아프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프신 부위나 거기가 왜 아픈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왜 아픈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될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테니스 엘보 범인 검거 완료!